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셨으면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겁니다. 드라마 글로리에 보면은 갑근세 내는 너는 모르는 종소세 내는 사람들의 세상이 있단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도 그 세상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환영합니다. 일단 혜택부터 누리시죠. 챗GPT 할인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불하는 챗GPT 영수증인데 보면 이상한 거 없으신가요? VAT 항목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600불 요금을 지불하면 실제 660불이 결제되죠. 근데 그게 없죠. 왜냐? 결제 등록할 때 비즈니스 계정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VAT가 아예 처음부터 안 붙는 구조입니다. 즉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일반인보다 10% 할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정리해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사업자 같은 경우에 카드를 쓰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쓸 경우에는 사업자 카드로 비용 처리를 하면은 되게 부가가치세 10%가 빠져서 나중에 공제를 하는 형식입니다.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 공제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청구를 하지 않는 식으로 처리됩니다. 서비스 메뉴에서 사업자라는 걸 입력을 안 해주면은 걔들이 빼고 청구를 하지 않고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워낙 해외 세스 요금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금액이 꽤 큽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들로는 챗GPT, 메타, 뭐 인스타, 페이스북 다 포함하고요. 전자상거래하는 분들 특히 많이 쓰시죠. 구글 애즈, 구글 워크스페이스, 어도비 뭐 등등등 다 포함되고요. 실제 음식점 같이 다소 전통적인 업종 경우에도 인스타 광고 같은 거 많이 돌리는데 기장을 하고 있는데 놓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뭐 언제부터 GPT 요금을 이렇게 많이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무 기장하는 쪽에서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걸 좀 구분해 보자면은 한국 내 현지법인을 아예 만들어 놓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AWS가 대표적인데 그 다음에 아까 챗GPT 메타처럼 사업자면 할인이 되는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근데 신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얘네가 본사에서 이런 메뉴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할인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주로 결제란에 사업자 정보, 뭐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뭐 이래가지고 입력하는 곳에 들어가서 그런 게 있으면은 다 입력하시고 못 찾았으면은 고객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쓰는 신생 AI 서비스 업체인데 사업자 정보란에 입력하는 칸이 없어서 챗봇에 물어보니까 시스템을 못 만들었다는 답변이죠. 이런 경우에는 아쉽지만은 부가세 혜택이 없습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 제조업이나 음식점 아니면 뭐 사무실 인테리어 같은 것도 요즘 돈 많이 쓰니까 인테리어를 많이 하거나 기계 장비 같은 걸 초기 많이 구입하시면은 꼭 아셨어야 합니다. 초기에 큰 투자를 하면 당연히 자금 압박이 생기죠. 이럴 때 부가가치세가 빨리 환급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투자한 다음 달에 바로 환급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기 환급이라고 합니다. 투자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꼭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안 한다고 나중에 환급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천천히 되기는 하는데 큰 금액이면 아무래도 빨리 받는 게 좋죠. 아무 금액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시설 투자 같은 것만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세무대리인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확정일자. 사업자 등록증 수령할 때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택임대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요즘 뭐 전세 사기부터 보증금 문제가 워낙 흉흉하니까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요거는 계약서에다 찍어주는 거다 보니까 온라인 진행은 안 되고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에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수령은 민원실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게 그 노란색 용지 있잖아요. 그걸로 인쇄해 주기 때문에 그거 어디 붙여놓기도 좋으니까 겸사겸사 하시면 됩니다. 다만 노란색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만 원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인터넷에서 발급받아가지고 내 프린터로 출력한 것도 전부 원본입니다. 사실 저도 민원실 가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된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용 통장. 사업용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되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등록을 안 하면은 이 통장이 사업용으로 쓰는 건지 개인용으로 쓰는 건지 세무서에서는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등록이 의무고 요건 안 하면 페널티도 있습니다. 다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홈택스에 사업용 통장을 등록하는 게 은행에서 말하는 사업자용 통장을 꼭 말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 여러분 이름이 찍혀 나오면 개인용, 상호가 찍혀 나오는 거는 사업자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용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자용 통장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나서
하기 때문에 신규 개설을 할 수밖에 없죠. 요즘 은행에서 신규 개설 하나 만들면 출금 제한 같은 게 굉장히 심해서 초기에는 거의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뭐만 하면은 은행 지점 가서 직접 이체해야 되고, 그나마도 또 한도 걸리고, 통장에 돈은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 같은 문제로 이런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건데, 문제는 이런 추세가 더 강화가 되면 강화됐지 완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통장 만들기 전에 미리 은행 가서 일단 상담을 해보세요. 근데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3개월 정도 실적을 보고 뭐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안 풀어주겠다는 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무식하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맥입니다. 친구,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은행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무식해 보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이 있으시면은 그쪽에 먼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제휴은행을 알선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정책 자금을 받았다면은 협정된 은행, 지금은 신한은행 쓰던데 하여간 거기서 계좌를 열면은 바로 풀린 채로 계좌를 받습니다. 이게 안 되더라도 개인 사업자는 또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아까 사업용 통장을 등록하라고 했지 사업자용 통장을 쓸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용 통장은 국세청 용어, 사업자용 통장은 은행의 상품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안 쓰는 일반 통장, 개인명으로 된, 내 이름으로 된 일반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면은 사업자용 통장하고 효력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통장에 상호가 안 찍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실적이 좀 쌓이면 그때 가서 상호가 찍힌 사업자용 통장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쓰던 통장이다 보니까 개인 자금 흐름이랑 사업자 자금 흐름이 안 섞이게 좀 주의를 더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세무서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2년 지나고 나서 세무서에서 이거 입금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니까 아예 구분해서 쓰시는 거를 습관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사업자용 통장은 실적이 뭐가 아니라 인맥으로 해결하는 게 최고입니다. 사업용 통장을 만들었으면 공인인증서도 사업자용으로 따로 발급해야 됩니다. 인증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보면은 3가지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근데 정부 입찰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10만 원 넘는 범용 인증서라고 돼 있는 거는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사나 뭐 이런 데 말고는 4,400원짜리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B2B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에 이제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야 되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때는 세금 계산서용 인증서를 별도로 하나 더 발급, 4,400원 2번, 8,800원 듭니다. 아까는 개인 통장을 사업용으로 등록해서 쓰는 개인 사업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개인용으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사업자용으로 홈택스에 등록해서 쓰시면 또 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뭐 통신, 정수기, 뭐 여러 가지 많죠. 카드 결제가 가능한 거는 가급적 신용카드 결제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부가세 환급도 자동으로 처리되고 비용 처리도 자동으로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통장이나 그 지로로 내게 되면은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따로 신청해야지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걸 매달 챙기는 것도 번거롭기도 하고 놓칠 수도 있어요. 자동 이체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자동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실 저희 기장님도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그나마 나은데 지로 청구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자 신청 안 된 경우도 많고, 그래서 가급적 카드 신청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일인데 음식점 기장을 딴 데서 하던 거를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전기요금을 2년 동안 계속 한 번도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싶어서 여기는 왜 전기요금을 안 내나 싶어서 살펴봤더니 그 전세입자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2년 동안 발급하고 계셨더라고요. 그거 아무도 몰랐는데 거긴 심지어 이제 기장을 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2년 동안 이제 장부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으면은 전기요금 한 번도 안 내는 식당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저가 기장, 뭐 사무실, 사무장 명의대여 기장 이런 데는 너무 크게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 당장 해두면 표가 나는 것도 있고, 지금 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해외 서비스 등록하는 거는 오늘 바로 하셔도 됩니다. 해외 세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자, 전자상거래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대체로 지급 금액이 큰데, 이런 분들이 또 셀프로 부가세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세무사 비용 아껴가지고 뭐 엉뚱한 데 더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엉뚱한 데 손해보지 마시고 정확한 기장으로 당당하게 절세하세요. 감사합니다.